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김정은을 추적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동영상으로 촬영됐던 것, 또 사진으로 나왔던 것, 그리고 최근의 모습과 그전의 모습, 달라진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 뒤에 보는 사진들, 2018년들 제가 어제 방송했던 내가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좋은 선물을 보내준 이 사실에 대해서 김정은에게도 보고하겠다. 한번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언급한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나운서가 이것을 찍어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뭐냐고 물어보는 바로 그 동영상인데 이걸 바로 우리 방송사가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가 찍을 동안 김정은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이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김정은이라면 하하 웃으면서 내가 한번 쪼크를 했더니 농담을 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그런 장소가 아니고 아마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2018년도 사진 뿔테 안경, 무늬가 있는 뿔테 안경을 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반문테 안경이죠. 이 반문테 약간 뿔테 안경 비슷하지만 아래쪽에는 검은색이 없고 위쪽에만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바로 김정은이 신년사 할 때 쓰고 나왔던 그 안경입니다. 왜 이렇게 안경을 끼고 나올 때 이상한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꼭 안경을 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아래 사진 201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입니다. 이때도 분태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안경 낀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순천 린비료 공장이나 아니면 또 국방부 미사일 발사장, 방사포 발사장, 인민군 포대항 경기에 나왔을 때 현지도 갔던 그 모습, 그리고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 나왔을 때의 김정은 모습, 최근에 모든 걸 통틀어 아무리 눈을 씻고 봐야 뿔테든 반문테든 안경을 끼고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는 계속해서 제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보력, 최고의 휴미트를 총동원해서 지금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모든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린비료 공장에 나왔다 들어간 다음에 최근에 북한에 아마 미사일 발사 실험장에 또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김정은은 진짜이고 아마 계속해서 현지도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스스로 내가 가짜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 김정은이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뿔테 안경과 반문테 안경과 금테 안경을 끼고 나왔던 그 김정은의 모습과 최근의 김정은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SLBM 미사일 발사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 발사장보다 더 최신에 된 발사장을 평양시 인근 순환 비행장 바로 옆에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보 당국도 정밀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 당국은 최근에 김정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하는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면 지금도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대역을 쓰고 있는지 이걸 정밀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도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아마 밝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번에 이야기했던 언젠가 때가 되면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한 것도 아마 이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때가 되면 이야기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미국의 정보 담당 전문가들, 또 북한 전문가들이 평양 순환비행장 인근에 있는 이 건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고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기지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나 국방부나 우리 쪽에서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만 이것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투기 동량이 또 없다고 합니다. 항상 투기 동량이 없다는 것, 뭘 보고 투기 동량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투기 동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볼 때 왜 북한 김정은이 순환비행장 인근, 바로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시 바로 가까운 인근에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을까? 저는 김정은의 여기에 무서운 음모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미사일 발사장,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이 실험장을 폭격하던가 하게 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평양 시민, 많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함부로 여기에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아니면 소형 전술 핵무기로 폭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이것을 노릴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바로 이 순환비행장 인근과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 공장, 그리고 그 조립 공장들이 그 주위에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상구역 소포리에 있는 소포 돼지 목장이라는 것을 가보았습니다. 이것은 돼지를 기르는 목장이 아니라 이름만 소포 돼지 목장이지 약 15만 평의 울타리, 철조망을 쳐놓고 전기 철조망까지 있습니다. 철조망과 전기, 고압선이 흐르는 이 울타리를 쳐놓은 이곳, 바로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는 기지고 마지막 조립 공장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성 국방과학원이 있는 곳에 많은 미사일 부품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과 공장들은 바로 지하로 순환비행장 인근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수십 개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저 엄청난 터널 밑에, 터널을 뚫고 지하 갱도에 있는 모습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갱도를 용성과 이 순환비행장 거리는 직선 거리로 20km 내지 3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정찰기들, 또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북한을 직접 내려다보고 김정은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사일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용성에 있는 미사일 조립 공장들과 또 소포에 있는 미사일 부품 공장들, 조립 공장들, 이 공장들이 바로 순환비행장 인근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갱도화 해가지고 그 갱도 밑으로 운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도 한국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 화염을 어떻게 흡수하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바로 지하 갱도 밑으로 수백 미터의 터널을 파고 옆으로 빼달리는 흡진 장치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또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발사장들이 지하 벙커 밑에서부터 발사된다는 것, 이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특히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벙커의 밑에서 발사되는 것, 아마 그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항상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통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을 깜짝 놀랄 수 있고 세계를 깜짝 놀랄 수 있는 신형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약 6,000km, 4,000에서 6,000km를 날아간다면, 말하자면 미국을 겨냥한 이 미사일 발사가, 수중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은 초비상에 걸릴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김정은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실험도 할 수가 있지만, 또 중성자탄 실험도 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면 수중 미사일 SLBM에서 발사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 시간이 지나냐면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고 이미 저는 작년 12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쓰러져서 병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연장됐을 뿐이지 이것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우리 국방부를 향해서 군부 호전광들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공중훈련이나 림팩 훈련에 대한 북침 훈련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대고 수중 미사일, 이 신형 잠수함까지 공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SLBM까지 쏘려고 책동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방부나 국군 병사들에게 군부 호전광들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분입니다. 자기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쏘기 위한 명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외 매체 3곳 중 2곳 우리 민족끼리나 메아리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친북, 정북,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북, 친북, 좌파이고 어느 것이 북한의 매체인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미래통합당을 맹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북한은 모든 대외 매체를 총동원해서 우리 국방부, 국군 장병들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김정은이 이야기한 대로 신형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당국자들, 즉 문재인이나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에서 후폭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웅징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는 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우리 국방부와 국군 장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도발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박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팩트에 기초한 북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과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파가, 이 강명도TV의 전파가 저에게 힘이 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멸망이 앞당기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